문산동 동아쌤입니다. 요거 한 질문만 할게요. 네. 그럼 되죠? 네. 한 질문만 하는데 제 방식대로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연습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요 쭉 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런 것까지 다 해볼게요. 이해돼요? 네. 네, 이렇게 읽어주진 않을 텐데 사람들 이렇게 저는 이게 들여쓰기를 하면 이렇게 번호는 안 써서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쳐요. 네. 한 단락에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딱 그 단어를 보자마자 전통적으로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해서 그게 시험 문제 낼게 이게 보여요. 이 전통적으로 해서. 네. 글 읽자마자 이해되세요? 전통적으로 오면 이렇게 변해서 이걸 낼게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동아시아에서 그럼 동아시아시 말고 우리나라 거 낼게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역법은 달력 얘기하는구나. 주어는 무조건 확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거 해야 돼? 주어. 역법은 역법 얘기구나. 달력 얘기구나. 연월 일시 다 있죠 당연히. 시간주범이잖아. 시간주칙.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연월 일시 당연히 나와. 달력은 시간 나와.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 이거는 뭐 그럴듯한데 이걸 딱 위치 변화가 뭐냐? 하늘 뜻이래. 하늘 뜻. 쭉 지워버렸어요. 이해까지. 그러면 역법은 시간 플러스 하늘 뜻. 그럼 끝나네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읽으면서 삭제를 하면서 골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삭제할 이유를 순식간에 생각하면서 골라요. 근데 삭제하는 것들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예상하면서 삭제를 해요. 그러면서 골라요. 근데 고르는데 뼈대나 줄거리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요. 내용 파악하려고 읽어요. 그거는 내용 파악. 저는 시험을 풀려고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독서와 시험지 읽기의 차이. 동아쌤 시험지 읽기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꼭 권하는데 시험지 읽기 방법. 왜? 찍는 것만 배워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보다 이거를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읽어가지고 수능을 그렇거든요. 읽기 방법이거든요. 시험지를 읽어가지고 그걸 푸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주어를 처음에 또 학작하면 역법의 운용과 발행, 이거 몇 가지죠. 뜻, 전뜻, 일반 전뜻하고 그 역법의 운용과 그럼 A라고 척했으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가겠구나 해서 체크를 해요. 이렇게 크게 여기다 A. 자, 운용과 발행. 이걸 쓰는 거, 운용. 역법의 운용, 발행. 역서를 만든 거, 역법서를 만드는 거. 그럼 이건 역법이고 이거는 역서고. 왜 시간을 어떻게 운용해? 하늘 뜻을 운용하잖아.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칭이니까 중요하지. 통칭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지워서 통칭이를 뽑아내요. 이게 때문에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와. 이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접속사를 역삼각형 치기도 하고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체크를 해요. 일부러. 됐어요?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기구를 설치하여 그럼 동아시아 지우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아까 나왔으니까 국가기구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이 다루다가 운영하다 이 단어랑 비슷하던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의 관리에게 연구가 허락되었다. 그것의 관리만 이렇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치우면 관리만. 특이한, 만자 들어가면 특이하니까 시험 나올지도 모르겠다 해서 체크한 거예요. 자, 서경이란 책에서, 이 서경이 시험 문제 나오겠어? 그럼 지워.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 관찰하여 시간을 내려준다. 이렇게 뜻이 관상수시니까 이 관상수시 뜻이 이건가 보네. 자, 유교문화권에서 당연히 동아시아는 유교문화권이니까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상수시로 바라봤다. 어떻게 바라봤느냐?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 이렇게.
네. 그래서 관상수시는 이거 또 나왔네, 주어가. 관상수시는. 아, 역법 중에서 관상수시로 이제 주어를 좁혀나갔네. 좁혀나갔네.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천자에게만, 천자, 하늘의 명을 받았다. 주어는 아까 나왔고, 관상수시가 또 나왔으니까. 허락될 이름으로 고려시대에는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했다. 중국역. 천자는,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천자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지. 네. 그렇죠? 고려 초에, 고려 시대가 나왔으니까 초가는스가 중염, 마렵 이런 게 나오겠네. 초. 체크해야겠네. 시대 수도로 시험 문제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지우고, 선명력. 정확성이 부족하여. 그럼 부족하다요? 이렇게 내려. 그럼 지워. 쭈루루룩 하고, 정확성을 높인 수시력. 정확성이 높였어. 쭈루룩 지우면 되네요. 선명력은 떨어지고 수시력은 높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네. 자,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서 익히기 어려워. 대신에 어려워.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러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때문에, 일식, 태양을 잡아먹든지, 월식, 달을 가리든지, 곧, 교식을 추구할 때는, 교식을 추구? 나도 모르겠다. 교식을 추구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했다. 계산이 복잡해서 추구할 때는 선명력이 사용됐다. 이게 수시력이 어려워서.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까지, 초에서 직후까지. 그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네요. 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봤을 때,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쳐놓으면은 네. 글자 나중에 다시 모르겠어서 읽을 때 그래서 그런데 글씨가 가려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살살 샤프로 살살 그으면 되는데요. 샤프로 그어요? 아니 샤프밖에 샤프 남아주잖아요. 네? 검은색 샤프 남아주잖아요. 샤프 남아주잖아. 수능 샤프. 그래요? 네. 수능장님 자기 필기도 못 들고 가요? 수능 샤프 남아줘요. 아니 써요. 검은색이나 이런 거는. 검은색 볼펜 이런 건 되는데 전자펜 이런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쓰게 해줘요. 연필도.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역법, 하늘뜻, 시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연결하면 돼. 통치행위, 그죠? 관리만, 맞아요? 여기 관상수시, 맞아요? 천자에게만, 그다음에 선명력, 정확성 떨어져, 수시력은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는 단어야. 내가 이게 문제 안 봤어, 아직. 안 봤는데, 내가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진짜 시험 나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요렇게 읽었는데, 이거 찍은 거만 딱 진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대박. 얘가 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으면서 항상 기준이 뭐였어? 핵심단. 아니, 시험 문제 뭐 나올까? 시험 나와서 이거를 나오면, 내가 이걸 안 체크해내면, 여태 늘어져. 하는 것만 체크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읽는 기준이 애들은 내용 파악하려고 읽고 나는 뭐라고? 시험 문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건 시험에 나오면 뭐 어떻게 될까?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맨날 그거잖아. 읽는 기준이 나는 시험이고, 애들은 이거라고? 내용 파악인데,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자, 선명력, 수시력 외우지 않아서 이렇게 체크돼 놓으면 나중에 이거 종합성 문제 이거 나오겠지, 시험. 그죠? 어렵기 때문에 체크했죠, 이렇게 때문에. 요거는 선명력 썼다. 나왔죠? 때문에 뭐라고? 국제기구 설치했죠? 이거 나왔죠? 그 다음에 A 체크했죠? 요거 A 시험 문제 나올지. 그럼 나중에 이거 쭈루룩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내가 이거 파란색으로 쳐서 그렇지. 검은색으로 살살 지우고 중요한 거 동그라미 딱딱 치면 동그라미만 싹 보여요. 이해되나요? 근데 연습할 때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지. 왜? 동그라미 친 단어만 보면 되니까. 또 해볼까요? 하나만 하니까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로 지워볼게. 동그라미 치고. 세종은 주기 초부터, 세종 초. 건국 직후인 다음에 세종이니까 좀 달라졌죠? 시기가. 그래서 동그라미 쳤죠?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선명력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시력. 이거 높이려고, 이해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중요한 거잖아, 그죠? 네. 마침내 통달했다, 통달.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12년에, 이거 또 날짜 또 바뀌었죠? 그렇죠? 12년에 추보에, 추보는 예상하는 거보다, 예상. 그죠? 예상하는 거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요 초가 시험 나올 수도 있고, 이 시기별, 이 직후, 초, 이게 일부러 세모 쳐놨죠. 시간의 흐름에 시험 문제 나오면 풀어야지, 이렇게 하느라고. 세종은, 아까 주어 나왔어. 중국의 역법은 수용하되, 그러니까 수용했다는 건 중요하죠. 하되, 이것을 맞게 운용. 맞게. 조선에 맞게. 수용하되 맞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하냐면, 내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애들이 이해 못할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있었나요? 요거 있었나요?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실제로 어려운 건 5줄밖에 안 되는데, 수시력 선동, 몰라, 복잡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 뻥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만점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질문 4개 틀리는 게 아니라 3개를 맞고, 1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 맞는데 상관이 없고, 1개를 시간이 남아갖고 자세히 보면 싸구려서 다 맞히면 그냥 다 대박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워보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요거는 상관없죠? 상관없죠? 오차가 생기자, 뭐라고요? 수용하되 맞게 했다. 그게 뭐라고? 스스로 한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수용한 건 관계를 고려한 거다. 이렇게. 아니, 실제적으로 이게 체크해야 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는 입성을 사용하였는데, 몰라. 수시력. 교식을 추구할 때는, 그럼 교식을 예상할 때는, 그럼 교식은 뭐야? 일식, 월식, 이런 거 교식. 교식이 뭔지 몰라도, 추보가 몰라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 추보라는 게 예상이잖아. 그치? 내용상. 입성을 사용하는데, 입성도 몰라. 그럼 내부쳐. 입성을 사용하는데, 이때 입성은 중국 기준. 기준. 중국이에요. 중국 기준. 입성이란, 모르니까 설명해주네? 입성이란, 천체 위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관측값이래, 관측값. 계산표래, 계산표. 성립된 계산표. 그럼 정이니까 이렇게 딱 하면 끝나. 그럼 입성이란, 이건 뭐라고? 정이다, 정의. 계산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의 이렇게 써놓으라는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게 정이다. 그치? 그래서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기준이잖아. 당연히 한양 기준으로 해야죠, 한양 기준. 여기는 뭐라고? 중국 기준하고 다르게. 그래서 결론.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 주야각. 낮과 밤의 길이를, 이걸 주야각이라고 했네. 주야각. 추보하기 위해서, 한양의 위도를 알아내도록, 위도. 추보 예상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추보는 예상하다, 계산하다, 아니면 예측하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죠? 정리하다, 이렇게. 이렇게 쭉쭉 끊고 명했다. 이러한 1년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이야. 그게 칠정산 4편이래. 또, 이게 뭔지 설명해야 되니까. 칠정이란 태양, 달, 5행성, 7개. 산이란 계산. 칠정산 4편은 중국역법의 기반, 아까 했었지? 중국역법의 기반 두었지만, 필요한 값을 한양 기준으로, 똑같은 거네, 계속. 독자적이다, 스스로다. 이게 내오겠네. 독자적으로다, 스스로다, 맞게 한다, 이렇게. 이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훌딱 가네. 별거 어려운 거 없네. 정의 다 해줬고. 그러니까, 칠정산 4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효용성.
이거 나왔어, 주저로.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무년에 8월에 일어난 교식을 미리 예상하다. 예상 계산. 그래서 내 편 정무년 교식 가령 예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예측한다. 라고 했더니 그런데 또 오차가 발생했네. 오, 그런데 두 번째 오차네, 이거는. 그지? 어? 첫 번째는 뭐랬어? 수시력을 통달했는데 오차가 생겼어. 기준 때문에. 맞지? 예.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오차가 생겼어, 여기. 예. 첫 번째 오차가 생겼고, 요거는 두 번째 오차, 2차 오차가 생겼어. 그럼 또 찾아야죠, 원인을. 추보 방법과 내용 꾸준히 정비하고 보완하는 거죠? 네. 정비하고 보완했더니, 이 성과를 담은 책이 교식 추보, 가령. 예측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이 책은 정면이에요, 이제.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계산해봤더니,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원리는 같지만, 뭐가 달라졌어? 계산식을 약간 달리 했기 때문에, 식이 달라졌네. 약간 기준이 달라지고, 이건 2차는. 1차는 뭐라고? 기준이 달라졌고, 중국하고. 그래서 교식 추보 시간은 서로 달랐다. 두 교식 추보 시간은 현대 천문학 계산과 조금의 약간 오차가 있지만, 유럽보다는 훨씬 정교하다. 그치네, 그치? 약간 오차가 있다. 오차 없다? 있다. 근데 뭐라고? 유럽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두 가지 있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순서랑 연도에서 헷갈리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찾으면 되잖아. 큰 흐름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체크해놨어. 자, 중요한 단어로 쳐봐야 중국 기준 때문에 입성이 틀리다고. 입성은 계산표비라고, 계산가. 그러니까 한양 기준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야각이나 위도 알아봐가지고 칠정산대편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한양값 기호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더니 추보해봤어. 그 추보한 게 칠정산대편이라고. 그런데 또 틀렸어. 오차가 또 생겨서 정비를 했어. 그래서 교식 가령을 만들었다고. 그거는 계산식이 원리는 같지만 계산식이 다르다고. 그거는 오차, 현대랑 위기에서 오차는 있지만 유럽보다는 뛰어나다고. 이렇게 줄거리가 잡히는 거라고. 나머지 칠정산대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3일 8월의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계산했다고. 문장으로 쓰려면 이렇게 길은데 뭐뭐 했어? 이거 했어? 그 다음에 이거 했어?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는 편하다는 거지.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걸 쭉 풀어볼 거야, 읽어보면서. 읽어본 다음에. 왜? 애들도 이렇게 푸는데, 기왕에 볼 거면 이렇게 꼼꼼하게 보라는 거고, 선택지부터 볼 거면 선택지의 단어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보라는 거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어려운 건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지구는 태양의 거리가 가까운 근일점. 이게 뭐라고?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게 근일점이야. 이거 공식이에요, 이렇게. 공전 속도가 빠르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가 초점이 하나 떠 있어서, 쌍곡선이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죠, 여기 태양이. 이게 근일점이요. 초점이 두 개야. 이거 배경식이 몰라. 그럼 어쨌든 가까워.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가까울 때는, 왜 타원으로 약간 타원으로 오는 건 알지, 상식적으로? 네. 그게 근일점이에요.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땐 빠르다고. 공전 속도가 빠르다, 근일점은. 그냥 근일점에서는 공전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할 때 태양이 속도가 다르다고. 동지쯤에 가장 빠르게 오는 거로 보이고, 그러면 이게 근일점이고, 이건 뭐라고? 동지. 이해됐죠? 이건 근일점, 동지. 하지즈음에 가장 느리다. 그럼 이거 반대는 뭐라고? 원일점. 그러면서 이거는 하지. 이해됐죠?
그래서 질정선 내편은 그릴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 그릴점 동지 일치. 즉 동지와 하지의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그죠? 그릴점과 동지가 일치한다. 동지가 그릴점이다. 그러면 이걸 평균적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평균 속도가 일치한다고 설정했다. 평균 속도가 일치. 평균 속도가 같다고.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순초까지예요. 뭐. 그래? 주. 됐어요?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영축차.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의 평균 위치값을 뗀 값이다. 그러면 요거 뭐라고? 이 차이가 영축차라고 한다고. 됐어요? 요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소용없죠. 근데 이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의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응? 요거는 뭐라고요? 0. 이거는 축.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원은 아니죠? 근데 거의 원형에 가까워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길고 이거는 짧죠? 그러면 실제 위치는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원으로 돌아간다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0축이 있으면 실제 위치는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작든지 그렇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0축하고 차이가 발생하죠. 여기하고 앞뒤가. 이게 0축 차. 그러니까 실제 위치에서 뺀 값. 됐어요? 그러므로 0에서 가진 0차는 0에서 가진 0차. 자,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 축차는 음의 값이다. 그럼 0축차라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잠깐만 0의 값은 양의 값이고 축차는 이게 0이고 이게 축차인가 봐. 이건 좁고 이건 늘어났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0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해가 안 되네. 0에서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이라고 했네.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 그죠? 동지부터 하지면 속도가 이게 나시 길이가 빨라져요, 짧아져요? 빠르죠. 동지에서 점점점 나시 길어지지. 네. 그럼 이거 길어지지. 이거 플러스. 하지에서 동지로 가면 짧아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죠? 그게 영축차인 거거든요. 영축차.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나고 저거는 마이너스로 나는 거. 속도 차이에 의해서. 앞에 속도가 나왔으니까. 달 역시 지구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그러니까 가까우면 빠르고 멀면 느리다는 거네. 그래서 달의 지구와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릴점은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그럼 지질차도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작년 수능에도 그렇고 이렇게 모의고사에도 모르는 개념을 막 설명을 해. 그러니까 애들이 낯설어서 부담감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면서 요 느리다 빠르다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질차 설명을 했네.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값을 뺀 값이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빨라지면 플러스 늦어지면 마이너스 했잖아. 이것도 가까운 거 평균으로 치면 지점부터 근지점부터 달의 지구에서 멀어지는 지점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평균값보다 앞선다. 근지점부터 멀어지는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 그러면 가까운 지점에서 이것도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요. 가까운 지점에서 멀 지점 플러스 잡았잖아. 이해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마이너스 잡았잖아. 이런 것처럼 근지점부터 달의 지구와 가장 멀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실제 평균값보다 앞선다. 이거 플러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반대로 마이너스.
그래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의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 그럼 달도 이게 지구가 있고 빙글빙글 돌 때, 가까운 지점, 이게 지구야. 이게 달이 있었을 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질차. 요거는 지차.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는 이건 0, 이거는 축. 이렇게 한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읽어줘요. 태양하고 달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정리일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높일 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삭. 그러면 또 그려줘야 되네. 태양, 지구. 잠깐만. 어디다 그려? 그릴 데가 없네. 자, 여기가 태양, 여기는 지구. 그래서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 또 여기서 이렇게 달이. 여기 가까운 점. 여기 뭔지. 이렇게 돼. 달. 그치? 그랬을 때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 태양과 지구 사이 여기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 때, 그죠? 달이 여기 오든지. 그랬을 때는 삭. 태양을 삭 가린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이렇게. 이렇게 달이고, 지구가 가운데 있지. 그지? 그럼 요거는 망. 요거를 망이라고 하지, 망. 이렇게 가릴 때는, 달이 여기 오면 삭. 망삭.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그래서 정자. 정삭, 정망이다. 칠정상 내편 정면형 교식거량, 교식 추보령 가량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했다. 그죠? 그리고 계산된 경삭. 이거는 뭐라고? 정이고 이건 경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냐? 정이라고 써있냐? 요건 정이라고 써있고, 네. 경삭과 경망의 평균 위치는 경삭, 경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실제 태양보다 달이 빠르고 느린 정도가 가감하여 구였다. 이를 가감차, 더하거나 빼는 방식, 평균에다 가감했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 영축차, 지질차. 그럼 영축차는 아까 벌써 태양과 달. 지질차는 지구와 달. 그 뗀 값을 속도 항해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자, 모르겠어도 아직은 구하지 말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계산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즉, 가하고 감할 때 양의 값에서는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는 빼는 값. 이건 맞네, 그냥. 더하다 뺀다 하면 되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양축차에서 지질차로 뺀 값이 거의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 하지만 요까지는 비슷하다. 여기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질성상표 정면형 교식가령은 속도항의 값과 다른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하지만 칠정상대표 정면형 교식가령 이것도 두 개 헷갈리겠네 나중에. 다시 시험 문제 확인할 때 요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겠네. 그지? 네. 교식 추보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이거는 속도 한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여기서는 뭐라고요?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으로. 이해됐어요? 달의 이동 속도만 했어. 이거는 정문형 식은 속도항의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만. 이것도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까지 고려한다고. 이는 태양의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고려했다. 자, 이게 뭐라고?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처럼 보이기만 한다고. 자, 그런 다음에 칠정산 내편은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인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일반적인 거. 집정산 내편 2000년 뒤, 200년 뒤, 박안기라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였고, 200년 뒤에. 이를 바탕으로 일본도 정향력을 만들었고, 동남아시아 천문학은 칠적상 내편, 정향력 등 고유 역법을 확립하는 열망의 소산이 있었다. 하면 끝이네. 추보 여기 있네. 전체 운영을 관측하고 예상하고.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는 이걸 한번 쭉 읽었는데 설명해야 될 게 요거. 지구과학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뭔지. 요거 시험 내면 어려울 거고. 또 하나 아까 계산하는 거 있지 이렇게. 응? 이렇게. 이동속도에서 이렇게 속도값을 한 것으로 활용했다. 두 개로 활용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 근데 다시 또 찾아야지. 자, 이렇게 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쳐놓고 보면, 이렇게 음값, 양값으로 되어 있다. 지질차는 0으로 간주했다. 앞선다. 질차, 위차 있다. 하고 다시 읽을 때는 그 단어를 활용해서도 읽어줘. 자,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에서. 예상했던 거 나오나? 관상수시의 개념 설명했잖아. 고려는 중국 걸로 했고 조선은 이것을 어떻게 변용했지? 예? 관상수식 개념에서 고려와 조선이 변용하고 역법 제작했지. 근데 고려와 조선이 관상수식을 다 사용했나? 그건 확인해봐야지. 네. 조선은 했는데 조선의 어떤 발전 과정을 언급했지. 네.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 동서양? 서양은 안 나타났지. 네. 역법의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 네. 노력했지. 네. 영향도 나오고 끼친 영향은 있냐? 네. 일본에 끼쳤으니까? 그럼 이게 가장 맞을지도 모르겠네. 네.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중국 천문의 발전에 중국에는 영향 끼친 건 안 나오지. 네. 영향 받는 거. 끼친 건 안 나오잖아.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 P가 Q한테 영향을 줬던데 Q가 P에다 됐다.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거에서. 네. 순서로. 조선의 역법 우수성 부각하고 당대 관측가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했는지 단계적으로 검증은 아니지. 네. 그치? 네. 끝에만 살짝 나오고. 그럼 읽으니까 풀어주잖아. 내용을 이해하면. 네. 윗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가 아닌 것은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했어? 이거 아니잖아. 그럼 금방 나오네. 그냥 안 풀어도 되겠네 그냥. 추보식 이외에 운동도 역법에 담았잖아. 행성들. 전통적으로 국가에서 했어. 관리만 하고. 네. 전통적으로 천체 변화는 하늘 뜻이라고 했어. 유교 이념이요. 그죠? 이게 쉽게 다 나오고 이거 금방 되네. 주워 먹고 18번. 18번 보니까 이건 뭐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여기에 이전에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많았죠. 네. 그래서 수시력을 연구했죠. 네. 밝힌 거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 그러나 요번에 일식의 시작과 끝에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럼 나오겠죠, 그죠? 기준은 중국 기준으로 했지만 뭐라고 운동 속도를 평균 속도로 해갖고 차이가 났었죠. 맞아요? 네. 이일의 요차는 북극 출지의 고화 이렇게 한양의 위도잖아. 위도. 위도 있느니 단위를 만들어서 채점한대. 몇 돈지 정하라고. 그치? 오, 맞아요. 응? 수시력과 통계 체계에 근거하여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걸 뽑아라. 그 계산 방식을 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네 편을 다시 만들었지. 그래서 통계법 주야각하고 또 뭔가 이렇게 두 개를 고치라고 그랬지. 맞아요? 네. 기억나요? 그러면 자,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는 선명력을 사용했죠. 네. 이거 맞고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야? 맞는 거 틀린? 아닌 거잖아. 그지? 선명력 사용했고 오차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새롭게 교식 가령을 만들었고 높이기 위해서 조선은 천체 관측 기구 이거 아까 간인가 뭔가 만들으라고 했잖아. 그지? 위도 잡으라고. 맞지? 네. 오차가 컸고 그럼 다 맞고
자, 편찬에 기반되어 중국의 역법으로 수시력을 들 수 있게끔 내 편의 편찬에 기반이 되었던 중국의 역법은 이게 수시력. 이거 내 편 만들 때 썼잖아, 그지? 삼명령 아니라, 맞죠?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 주야각과 다르다고 생각했군. 맞죠? 네. 이것도 맞고 수시력을 들 수 있고 이것도 맞죠? 그럼 이거는 천체 관측기구 제작했죠? 예. 그 다음에 오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원인을 밝힌 건가? 오차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계산식을 다시 한 게 아닌가? 선명적을 사용하여 교식을 추구할 때 오차가 컸고 세종 즉위 전까지는 이랬잖아. 그럼 다 맞네? 요거 아니야? 잘 봐야지. 그러니까 정면형 고식가령 칠정산 내편 정면형 교식가령을 찾아봐야지. 위에 가서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요 뒤에 게였었는데, 그치? 칠정산 내편 초보식가령 이거 칠정산 내편 정면형 교식가령은 어딨냐? 이거는 칠정산 내편이고 그 다음에 8월에 칠정산 내편 정면형 교식가령 만들었지. 세종은.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여 여기 있네. 요건 독자적 역법으로 중국 기준으로만 한 거지. 그래서 정비하느라고 교식 추보법 가령을 새로 또 만들었네, 그지? 요체 기름하고 요체 기름이 다르잖아. 근데 요거는 뭐라고? 평균 속도로 계산해서 틀린 거지. 그렇게 나왔나? 책자 이름이 다르다고. 오차를 원인을 요거를 만들었는데 오차가 발생해서 이렇게 다시 실시했다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가나가. 아니냐? 예. 이해됐어요? 순서. 자, 다음에 가는 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려면 되겠는데 이거 뭐 같냐 이거? 안음 찾는 게 무엇을 움직이게 가거나 불이었음 예리한 관찰력을 삼을 꿰뚫어봄 흐트러 체계를 정리하여 체계를 세움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 체계나 견해 조직을 함. 이 앞에 문제가 이게 딱 나오는데 이건 통째로 넣으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불이었음이잖아. 네. 그러면 A로 가서 여기다 단어를 넣어보면 돼. 이렇게 여기다가 역법을 움직이게 하거나 불이었음. 맞아? 역법 움직이게 할 수 있어? 글쎄요. 움직이게 하거나 불이어. 심부름을 시켜서 부려서 사용해서 씀. 많이 할 수 없죠. 아? 틀려? 맞아. 틀리죠. 틀려? 그러면 이거 네가 맞다고 한 거 아니야? 가장 적절한 건데 이렇게 이 문장 전체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거든. 이 문장 전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써봤더니 이거는 역법은 움직일 대상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틀리다고. 하거나 불이었음. 그러면 역법을 부려갖고 쓰는 것도 아니라고 대상이. 네.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 안에 넣어서 그 문장 안에 요 내용을 이 단어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째로 넣으면 이게 다 통해야 돼. 이 문장이. 그래서 아는 것은 골라라 해서 아닌 거 골랐잖아요. 에? 그럼 이게 틀려, 근데? 불이었음이 뭐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니지. 네. 불이었음. 요게, 바르지 않은 것은? 사전적, 문맥적 아니라, 그래도 문맥적으로 똑같은데, 운용한다. 역법을 운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뜻인데, 그치? 네. 불이었음이 사용한단가? 불이었으면 뭔가를 부려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쓰는 거 아니야? 예리한 관찰력을 사물을 깨뜨려놓고 B, C, D, E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나도 그러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불이었음, 이용해서 쓰음 하는데 그럼 세모로 두고 애매하니까 이 B를 봤을 때 이게 정답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는 통찰. 네. 근데 제일 뒤에 이거 봐. 꿰뚫어 보는 거지. 네. 그럼 B를 가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기억해서 가야지. B는 어디냐? 쭉. 통달. 수시력에, 이거 뭐라고? 통달하다. 이게 수시력을 잘 활용해서 통달해서 사용한다는 거지. 네. 근데 꿰뚫어 봄 하는 건 통찰이고 통달은 다 사용하고 어렵다. 네. 통달은 기술의 통달에서 잘 사용을 능숙하게 쓴다는 거거든. 통달은 깨우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찰이 깨우치는. 통찰은 관찰한 거. 통찰은 알아보는 거. 통달은 그것을 다 깨우친 거. 깨우쳐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통달이 그걸 아는 게 통달인 거 아니야? 아, 어떤 내용을 통달했다. 맞아. 꿰뚫어서 암. 네. 근데 이 B는 뭔데? 뭔데 답이요? 예리한 관찰력을 삼으로 꿰뚫어 봄. 네. 통달했다. 이런 거. 이거 보기만 한 거잖아. 네. 이건 관찰을, 뭔가를 본다고 통달한 건 아니거든. 네. 이게 관점으로 이게 잘못됐어 안다고 이걸 내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할 줄 아느냐, 사용할 줄 아느냐. 네. 왜 그러냐면 뉘앙스가 이 선명력 말고 수시력을 잘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 전체 주제에서. 네. 아닌데? 맞아요. 세종이 이걸 잘, 이게 꿰뚫어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서형하고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의미거든. 이것도 쉽진 않네. 하나하나 근데 다 넣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20번. 올라가면서 보는 거야. 기억미음. 조선에 일어난 교식을 정확하게 추보해보기 위해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지. 전체 그냥 흐름만 먼저 보는 거야. 네.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아? 낮이, 이게, 여기 뭐라, 동지라고 그랬지, 동지. 여기가 하지라고 그랬지.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빠르다고 했지 않냐? 이게 그러면 반비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가장 빠르고 여기가 가장 느리면. 그렇죠. 비례가 아닌 거고.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값에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푼 것도 있고 다르게 계산할 때도 있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네. 그지? 아, 절차는 의미값을, 지차는 양의값으로 가진다고 보았다. 그치? 요게, 여기가 질인가? 이게 지고? 그럼 거꾸로 쓴 거 아니야? 기억? 글쎄요. 위에 올라가 봐야지. 아이고.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흔들려. 여기 있잖아, 질차. 네. 평균값보다 앞서면 질차, 그리고 플러스, 뒤처지면 지차. 네. 맞아요? 네. 아? 네. 됐죠? 네. 또 거꾸로 먹은 것 같고. 교시추 보면 속도항의 값이 음의 값인 값인 것으로 고려했다. 속도항의 값이 음의 값이다. 양이다 음을 하면 속도항하고 요것도 확인해 봐야 되네. 아까 보면 뭐에서 뭐를 빼는데, 그죠? 아? 네.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네. 그죠? 네. 아, 그래서 속도항의 값이 음의 값이다. 그러면 속도항이란 단어가 명확하게 나왔었는데, 아까. 어디에서 어디 뺀다고 할 때. 그래서 확인해야 되지. 아까 어디 나왔더라? 여기는 속도항의 값으로 이동속도를 활용했지만 나오고, 달의 이동속도에서 이게 속도항이지. 네. 태양의 이동속도를 뺀 값으로 활용했다. 이는 이유 나오는 거잖아. 그치? 네. 자,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리다. 네. 아,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했다. 아, 요거, 그치? 그럼 달의 이동속도에서 태양의 이동속도를 뺐다. 라는 거지. 네. 하지만, 자, 달의 이동속도를 활용했지만, 달의 이동속도에서 태양의 이동속도를 뺐다. 그럼 어떤 게 더 빠르냐? 태양이 달에 비해, 네. 그치? 태양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느려 보인다는 거잖아. 네. 됐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네? 네.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가장 조선에 일어난 교식을 정확히 추구하기 수시력을 연구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 기억. 이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기억을 찾아. 이게 왜 틀렸나는 봐야지.
여기네. 조선만의 교식 주도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오차가 계산해봤더니 계속 틀렸더니 우리나라가 조선만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요거를 뭐라고 해서 맞는 거라고 했다고 하면 조선에 일어난 교식을 정확하게 추구하기 위해 수시력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수시력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시력을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돼요? 네. 아? 예.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또. 틀린 거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다 해야 되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 이거는, 윗글을 이용한 내용, 정모년에 하지를 지나, 잠깐만, 여기 동지였죠? 이렇게 되었죠. 하지를 지나, 여기 하지를 지나, 동지까지, 여기.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의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는 달도, 다른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가는데, 지구는 다른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런 거잖아. 달이. 맞죠? 실정선 내편 정면의 교식과 가령 추구에 의해 경삭이 일어날 때, 삭하고 망할 때, 삭은 뭐지? 달하고 태양 사이 어디요? 달이 태양을 가리. 달이 태양을 가리면 여기 있어야 되네. 네. 삭.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4.99였다. 헐 이게 뭔 말이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실제 위치와 평균의 차 이걸 더하냐 빼냐 이거를 저 위에서 보고서 계산하라는 거네, 그지? 오케이. 아니야? 네, 맞아요. 정문현 8월 경삭 때 실제 위치가 평균보다 앞서 있을 것이다. 발선 동작보다 실정상대편 교식은 더 컸을 것이다. 두령 경삭이 차례가 없을 것이다. 하나씩 봐야겠네. 정문현 8월 경삭 때 이건 똑같네.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일 것이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보고서 위에서 풀어보라는 거네, 그제? 정문현 8월 정삭 이건 경삭이고 이건 정삭 추보에서 가감차의 값은 이거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럼 이 책하고 이 책 차이 보라는 거네, 그지? 네. 자, 8월 정삭 추보에서 이게 정삭 추보에서 똑같네. 두 가령 이걸 둘 다 가령이지, 그죠? 이것도 가령. 모두 가감차의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플러스냐 이런 뜻이고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0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지차, 영묘차, 영축차 했을 때 그지? 0차. 정문현 8월 정삭 때 지구가 8월 정삭 때 정삭 이것도 정삭 이것도 정삭 이건 경삭 요거만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이거는 완전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삭이라며. 삭은 뭐예요, 삭? 삭이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야. 지구에서 볼 때.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 달, 지구 순으로. 태양, 달, 지구. 그럼 이건 아니잖아, 완전히. 글쎄 계산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걸 계산은 아니라 삭 망할 때는 삭 자체는 네. 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요 삭이 아니잖아, 이거는. 네. 계산하면 이게 나와? 아니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삭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더. 삭망? 네. 오케이, 가부터 저기. 아까 삭하고 망이 여기 어디 뒤에 있었더라? 위쪽이에요. 위쪽 더? 역법이고, 하지고, 영축차고, 위에 있을 더 위에? 아니, 요 왼쪽에? 오른쪽에? 어디 있었어? 오른쪽. 어디? 여기. 아니, 삭하고 망만 두 개만 딱 여기 있잖아.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 네. 달이 사 맞는데요? 어? 맞는데. 달이 태양. 태양, 지구, 사. 그러니까 저 4번 찍으면 안 되잖아. 네. 네? 네. 아닌 거 찍었을 때가 문제인지 계산하는 거는 계산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다 체크해놓고 하나하나 하는 게 훨씬 푸는 데는 낫거든요. 근데 어렵지 이게. 하나하나 이 시험지 놓고 이렇게 풀고 싶다 맞춰서. 확인해보면서. 네. 다만 이걸 풀 때 이게 어렵다고 쳐서 여기 3점짜리 요거 하나 어렵다고 치고 네. 나머지에서 요거는 순식간에 풀 수 있고 안 그래요? 네. 이렇게 16번 하고 17번 순식간에 풀고 18번도 그냥 읽어보면 나오는 거고 맞춰서 21번 대입하고 요거만 그냥 어느 정도 풀면 맞아요? 그러면 이거만 맞춰보면 요걸 제일 마지막에 풀고 요거를 남겨뒀다가 풀어야지. 근데 이거 아닌 거는 확실히 아닌 거는 제껴야지. 네. 19번 답이 뭐예요? 19번요? 3번이요. 3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보다 컸다면 이 책 두 개의 차이를 찾으면 이거는 뚝 찾을 것 같고 요거는 경삭에서 실제부터 앞섰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가감차를 했을 때 가차나 할 때 이 두 개를 차를 했을 때 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질차 영축차 했어요. 이게 축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요거는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차니까 요거는 요 사기란 말이 틀린 거고 이건 영축차란 말이고 그죠? 그러면 요거랑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풀치고 요거는 책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실제 위치로 했을 때 경삭하고 정삭 찾아야 되나? 그치? 예. 근데 요거로 적절한 거 앞서 있다. 여기서는 빠르니까 앞서 있잖아 여기는. 그러다가 여기서는 뒤처진 거 아니야 마이너스 값이라. 네. 그래서 앞서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내야 돼서 앞서를 제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영축차에서 축이라고 해서 제껴야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 사이가 달라서 다 제껴야 될 거.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가 될 가능성이 큰데 요건 책 확인하고 네. 그래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어쨌든 내용상으로 어떤 거 하나는 싸그리 다 봐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배경 지식 없이 이거 풀 수 있으려나? 힘들죠. 근데 상망이라는 것도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면 이거 몇 문제지? 6문제? 예. 그러면 7분, 8분 안에, 8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꼭 출제를 해야 되나? 애들한테? 헐. 이렇게. 아? 예. 근데 실제적으로 저 문제를 푸는데 요 앞에 있는 자 문제를 풀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이거 필요했어요? 조금 있네 필요하긴 했는데 이거 뭐 엄청 필요했어요? 네. 근데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 빨리 읽어도 상관없었죠. 예. 안 그런가요? 예. 여기에서 전체적인 대략을 이해하는데 뭐 엄청나게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없었죠. 네. 여기서도 오차 생기는데 이 순서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했죠. 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책의 순서, 요거 체크한 거는 중요했죠. 책의 흐름. 응? 이렇게. 아닌가요? 예. 이게 교식가령인지, 추보법인지, 칠정상 내편인지 이 책 제목 자체는 중요했잖아. 그래서 특징, 책 제목별로 나눠 써야 되잖아.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의해주는 이 영축차가 뭔지, 영차,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뭔지, 그러니까 높다 크다만 하면 되니까, 이 지질차가 뭔지, 이런 값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면, 영축차하고 지질차만 한 거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트 했네. 이만큼. 여기는 그냥 내용 쓰는 거고. 그럼 여기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거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막,
처음에 진 다 빠졌잖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아 몰라 하고 넘어갔잖아요. 이해됐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돼서 읽을 때가 또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풀기 전에 선택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다. 힌트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다. 이런 걸 풀어야 된다. 아 요거 체크된 걸 요거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이 단어를 넣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읽으면 어느 부분을 더 정교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나가 잡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어차피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보통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면 비문학을 한 개나 두 개나 날려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 어려운 게 나오면 여기 쉬운 것도 틀려버려요. 요걸 악착같이 맡으면 한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몽창 나갈 때가 많아요. 3등급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난이도는 C 여기 E, D, E,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E가 두 개 껴버리면 요것도 틀려버리고 CC도 맞았던 것도 틀려버려요. 그래서 연달아 틀리는데 실제적으로 현명한 건 차라리 이거 포기해버리고 나머지만 쭉 풀고 나머지 넘어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 보고 하나씩 맞춰보는 그런 시기로 했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다음에 요 문제만 다시 한 번 더 풀자고요. 전체 이제 풀이하는 방법만 지금 잡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